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전 세계 XRP 홀더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소식들을 가져왔어요. 단순히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증권성이라는 족쇄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거든요. 워싱턴 DC에서 들려온 SEC 의장 폴 애킨스의 폭탄 발언부터 상원을 통과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법안의 실체, 그리고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39조 달러 부채 위기까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더 많은 각종 해외 기사들이나 SNS 소식을 매일 아침 얻고 싶으시다면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리딩방이나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새벽부터 열심히 모은 기사들 요약해서 드리는 거니까 매일 아침 제가 드린 브리핑으로 단 1분 만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전 세계의 중요 이벤트들이에요.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에 유의해 주시고 16일부터 18일 오후까지의 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알아보죠. 16일부터 FOMC 회의가 시작되고 일본의 정책 금리도 곧 결정되네요. 뒤이어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2시부터는 FOMC 금리가 결정되고 파월의 기자회견도 잡혀있네요. 특히 18일의 저 일정들은 영향력이 최고 등급으로 매겨져 있을 만큼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예상돼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폴 애킨스 SEC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해석 지침을 발표했어요. 그는 그동안 SEC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준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암호화폐를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토큰 분류 체계를 공식화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엇이 증권이 아닌가를 명확히 한 점이에요. 애킨스 의장이 정의한 비증권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디지털 상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가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디지털 수집품. 예술품이나 수집 가치를 지닌 NFT 등이에요. 세 번째, 디지털 도구. 네트워크 사용료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네 번째,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법적으로 정의된 결제 수단이죠. 특히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된 것은 리플사와 SEC 간의 길고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SEC는 모든 것은 증권이다 라는 게리 갠슬러식 논리를 폐기하고 본연의 의무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로 돌아가겠다고 공표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도구 카테고리예요. 그동안 리플은 단순한 투자 대상뿐이 아니라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브릿지 통화라는 실질적 유틸리티를 강조해 왔잖아요. 이번 분류 체계에서 XRP가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도구의 교집합에 위치하게 되면서 리플사는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 세계 은행들과의 ODL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애킨스 의장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어요. 이것이 왜 XRP 홀더들에게 또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바로 리플사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RLUSD 때문이죠. 그동안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제약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RLUSD는 XRP 원장 위에서 돌아가는 가장 강력한 법정화폐 교환 매개가 될 거예요. XRP는 유동성을 제공하고 RLUSD는 가치를 고정하는 쌍두마차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는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리플이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애킨스 의장의 발표 중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투자 계약은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존재한다라는 언급이에요. 이는 과거의 증권의 성격으로 판매되었던 자산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산화되거나 계약 조건이 이행되면 더 이상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또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위한 세이프 하버 제도를 도입하여 4년 동안 규제 면제를 받으며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는 리플의 ODL 서비스가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해요. 또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이게 암호화폐랑 관련은 없는 유권자 신분 확인 법안이긴 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다른 법안들에 서명하겠다라는 정치적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에요.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와는 별개의 법안이지만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상원 심의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클래리티 법안이 법제화될 수 있는 정치적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드디어 39조 달러라는 위험선상에 도달했죠. 현재 미국 부채는 매일 72억 달러씩 늘고 있으며 이는 매초 약 8만 달러 이상의 빚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부채의 폭주는 필연적으로 달러의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XRP 같은 공급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무너지는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유일한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미국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은 금, 은, 그리고 검증된 암호화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죠. 이제 곧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FOMC 회의가 열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파월의 후임으로 연준 비판론자인 케빈 워시를 지명했어요. 시장은 98% 이상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파월 이후예요.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민간 부분의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40세 미만에게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이라고 언급할 만큼 코인의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죠. 그가 연준 의장에 취임하면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미국 국채의 토큰화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요. 39조 달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미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리플의 기술력은 케빈 워시 체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케빈 워시는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향하고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인물이에요. 그가 오는 5월 의장직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 쓰나미를 몰고 올 트리거가 될 거예요. 어제 1.60달러를 터치한 후 리플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애킨스 의장의 발표 이후 주요 거래소에서는 고래들의 매집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통 금융권 자금인 스마트머니는 이제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 XRP를 합법적인 자산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죠.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케빈 워시 취임 기대감이 커진다면 XRP는 전고점을 넘어 새로운 가격 발견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규제의 암흑기를 지나 광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XRP가 공식적으로 상품의 지위를 얻고 미국의 정치적 지형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하며 매크로 경제 상황까지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죠. 변동성은 여전할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고요. 하지만 SEC의 항복, 부채 위기, 유동성 공급의 예고 같은 사실들은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조급함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때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워싱턴의 긴박한 소식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링크 신청과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